부모와 자식은 천륜으로 맺어진 사이니까 당연히 친밀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말투 하나, 작은 행동 하나 때문에 마음의 거리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말했는데 왜 저 아이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까? 그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고 괜히 서운해집니다. 사실 부모와 성인 자녀 사이가 가까워지기 위해 꼭 필요한 건 더 많은 잔소리도 더 큰 사랑 표현도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말 습관을 갖느냐가 관계를 바꾸죠. 오늘은 부모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말하는 습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자녀의 마음이 훨씬 부드럽게 열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들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성인 자녀와의 관계는 사랑만으로 유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무조건적인 보살핌이 필요했지만 자녀가 자라 독립한 이후에는 부모의 언어와 태도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랑은 여전한데 그 사랑을 담아내는 말이 무겁게 들리면 오히려 자녀는 거리를 두죠.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내 마음은 진심인데 왜 아이는 자꾸 피하려 할까? 나는 도움 주고 싶은데 왜 그 아이는 부담으로 느낄까? 바로 이 작은 어긋남이 자녀와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관계는 작은 언어 습관 하나만 바꿔도 놀랍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의 친밀감은 큰 사건보다 작은 대화 습관에서 시작된다고요.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를 잘 들어두시면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대화의 분위기 역시 훨씬 부드러워질 겁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모르는 척하는 말 습관입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딸이 직장을 옮겼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는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월급은 얼마냐? 사내 분위기는 어떠냐? 상사는 잘해주냐? 물어보고 싶은 게 산더미처럼 쌓였죠. 하지만 딸은 대답이 짧았습니다. 괜찮아. 다 잘 지내. 그 짧은 말 뒤에는 더 깊이 캐묻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때 어머니는 알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고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갔습니다. 그래, 네가 좋다면 된 거지. 언제든 힘든 일 있으면 얘기해. 그 한마디에 딸은 눈빛이 풀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잘 해보려고 해. 이게 바로 모르는 척의 힘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가지만 그저 모르는 척하며 여유를 주면 자녀는 오히려 스스로 마음을 열게 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죠. 인간은 강요당할 때가 아니라 존중받을 때 진정한 대화를 시작한다. 부모가 모르는 척 넘어가는 순간 자녀는 존중받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 안도감이 쌓이면 자녀는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려 하죠. 억지로 열게 하는 문은 닫히지만 스스로 열고 싶은 문은 활짝 열리니까요. 두 번째는 괜찮은 척하는 말 습관입니다. 어느 아버지는 아들이 결혼 준비를 한다는 말을 듣고 속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집은 어떻게 하려고? 빚은 안 생기겠니? 요즘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순간 속에 있는 불안을 그대로 내뱉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결정한 거라면 괜찮을 거다. 아빠는 네가 잘할 거라고 믿는다. 겉으론 괜찮은 척이었지만 그 말 한마디가 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자녀에게 부모의 불안은 그대로 짐이 되지만 부모의 믿음은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모 마음은 걱정에서 시작되지만 자녀가 듣고 싶은 건 믿음입니다. 걱정을 말하는 대신 믿음을 전할 때 자녀는 부모를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든든한 존재로 느낍니다. 불교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어주는 마음이 곧 가장 큰 자비다. 부모가 자녀를 믿어줄 때 그 믿음이 곧 사랑으로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속이 시끄러워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 믿는 척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자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세 번째는 기다리는 척하는 말습관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한 뒤 연락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주고받았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도 받기 힘든 날이 생겼죠. 어머니 마음은 애가 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며느리 눈치 보느라 전화를 안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전화를 걸고 싶은 충동을 꾹 누르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 내가 먼저 조르지 말고 그 아이가 필요할 때 찾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야지. 그리고 며칠 뒤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에서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었어. 오늘은 저녁 같이 먹을래? 그 순간 어머니 마음은 눈물겹게 따뜻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다려주는 태도입니다. 부모가 먼저 다가서지 않고 기다려줄 때 자녀는 부모를 부담이 아니라 안식처로 느끼게 됩니다. 사실 기다려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린 늘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먼저 연락해야지. 그래야 관계가 이어지는 거 아닌가.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의 끊임없는 연락이 때로는 감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기다려주면 자녀는 그 기다림을 존중으로 받아들이고 결국 스스로 다가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율성의 존중이라고 부릅니다. 하버드 대학의 자기결정 이론 연구에서도 자율성이 보장될 때 관계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즉, 부모가 자녀의 삶에 개입하기보다 기다려줄 때 오히려 자녀는 부모와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 모르는 척은 궁금함보다 존중을 선택하는 지혜이고, 두 번째 괜찮은 척은 불안보다 믿음을 보여주는 태도이며, 세 번째 기다리는 척은 조급함보다 자유를 주는 품격입니다. 이 세 가지는 겉으로 보면 단순한 척하는 말습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부모의 깊은 사랑을 가장 현명하게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사랑은 많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마음은 문을 닫을 수도 활짝 열 수도 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강요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기다림에 의해 스스로 다가온다. 이 말처럼 부모의 역할은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마음은 늘 같습니다. 자녀가 어릴 땐 무조건 챙겨야 할 대상이었고 이제 성인이 된 지금도 여전히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걱정을 담아낸 말 한마디가 오히려 자녀를 멀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성인이 되면서 독립을 원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달라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부모의 언어가 여전히 확인과 통제로 들리면 자녀는 사랑 대신 부담을 느끼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일상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전략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부담이 아니라 신뢰와 안심으로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전략, 생활 속에서 모르는 척 멈춰주기. 어느 날 아들이 툭 내뱉습니다. 이번 달 지출이 좀 많았어. 부모 마음은 덜컥 내려앉습니다. 혹시 돈을 잘못 쓰고 있는 건 아닐까? 빚이라도 진 건 아닐까?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죠. 그래서 본능처럼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뭘 그렇게 쓴 거니? 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니? 적금은 들고 있니? 하지만 성인 자녀에게 이런 질문은 금방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아직도 내가 애 취급을 받는구나. 엄마 아빠는 나를 못 믿는구나. 이런 생각이 스치면서 대화는 더 짧아집니다. 이럴 땐 꾹 참고 이렇게만 말해보세요.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지. 네가 알아서 잘할 거라 믿는다. 혹시 필요하면 말해줘. 겉으로는 모르는 척, 더 묻지 않는 태도 같지만
그 안에는 나는 내 편이다, 네가 잘할 거라 믿는다는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핵심은 무관심이 아니라 묻고 싶은 걸 다 묻지 않고 멈춰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중은 상대가 스스로 말하고 싶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부모가 캐묻지 않고 멈춰줄 때 자녀는 오히려 스스로 상황을 털어놓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사 준비 때문에 지출이 많았어.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결국 모르는 척 멈춰주는 말습관은 무관심이 아니라 자녀에게 나는 널 믿는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두 번째 전략, 식사 자리에서 괜찮은 척 믿어주기. 온 가족이 모인 식사 자리, 부모님이 가장 많이 꺼내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 아직 승진은 안 했어? 집은 언제 마련할 거니? 요즘 세상 힘든데 너는 괜찮겠니? 부모 입장에서는 관심과 걱정을 표현한 말이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압박처럼 들리는 말입니다. 그 순간 자녀의 얼굴은 굳고 대답은 짧아집니다. 아직이요. 뭐 알아보고 있어요. 부모는 답답하고 자녀는 불편합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이 바로 괜찮은 척 믿어주기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네가 믿음직하다. 네가 결정한 거라면 괜찮을 거야. 속으로는 여전히 걱정이 많아도 겉으로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순간 자녀는 부담 대신 안정을 느낍니다. 불교 경전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돕고 싶다면 먼저 그가 스스로 걸을 수 있다고 믿어주어라. 부모가 자녀를 믿어줄 때 그 믿음이 자녀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괜찮은 척 믿어주는 언어는 결국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네 편이다. 나는 네가 해낼 거라고 확신한다. 세 번째 전략, 전화 통화에서 기다리는 척 여유 주기. 부모라면 누구나 이런 서운함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전화를 기다리는데 왜 자식은 연락이 없을까? 이제는 나보다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결국 참지 못하고 먼저 전화를 겁니다. 왜 이렇게 전화를 안 하니? 부모 생각은 좀 해야지. 하지만 자녀의 대답은 짧습니다. 응,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요. 그 순간 대화는 더 이어지지 않고 통화는 금세 끝납니다. 부모는 더 답답하고 자녀는 더 멀어지죠. 여기서 중요한 건 서운함을 그대로 쏟아내지 않는 것입니다. 너 왜 연락 안 해? 하고 다그치면 자녀는 전화를 피하게 됩니다. 반대로 연락을 아예 안 하면 부모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하고 자녀가 섭섭해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중간길입니다. 즉, 한 번은 관심을 표현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바쁜가 보구나. 그래, 네가 괜찮다면 됐다. 시간 될 때 언제든 연락해. 이 한마디는 자녀에게 두 가지 신호를 줍니다. 첫째, 나는 네 삶을 존중한다. 둘째, 나는 언제든 기다려줄 수 있다. 자녀는 부모가 다그치지 않고 여유를 준다는 사실에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 부모님은 내가 알아서 하길 믿어주시는구나. 이렇게 느끼면 오히려 자녀가 스스로 먼저 전화를 걸고 싶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율성 존중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강요를 받을 때보다 스스로 선택할 때 훨씬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합니다. 부모가 너 왜 안 해? 라고 밀어붙이는 대신 괜찮다, 네가 할 때 해라 하고 기다려주면 자녀는 부모를 감시자가 아니라 안식처로 느끼게 됩니다. 불교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억지로 붙잡는 사랑은 고통이 되고 기다려주는 사랑은 자유가 된다. 기다림 속에 담긴 부모의 여유가 자녀를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전화 통화에서 기다리는 척이란 전혀 연락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 번은 관심을 표현하고 그 다음은 조급해하지 않고 멈추는 것. 세 가지 전략은 모두 참으라가 아닙니다.
궁금해도 다 묻지 않고 한 번만 묻고 멈추기, 걱정돼도 불안을 말하지 말고 믿음을 말하기, 서운해도 따지지 말고 기다려준다는 여유 보여주기. 이 세 가지 방식만 바꿔도 부모의 사랑은 부담이 아니라 자녀에게 든든한 힘이 됩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묻고 싶고 걱정돼서 말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아이가 성인이 된 뒤에는 그 사랑이 때로는 짐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궁금해도 다 묻지 않고 한 번만 묻고 멈춰주기. 걱정돼도 불안을 쏟아내지 말고 믿음을 건네기. 서운해도 따지지 말고 기다려줄 수 있다는 여유 보여주기. 이 세 가지 작은 변화가 자녀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벽을 허물고 다시 부모 곁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결국 부모의 지혜는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서 드러납니다. 혹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지금까지 자녀에게 어떤 말 습관을 남겨왔을까? 혹시 내 진심이 불안과 서운함 속에 가려지진 않았을까? 한 번쯤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권합니다. 그 질문이 바로 관계를 바꾸는 첫걸음이 되니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깊은 이야기가 더 필요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